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가 내연 관계였고, 네. 그래서 고영태 씨가 바람을 피워서 음. 최순실 씨가 뛰쳐나왔다. 뭐 이런 관계에서 나온 얘기들이기 때문에, 아, 고영태 씨가 바람을 피워서 최순실 씨가 네, 네. 뛰쳐나왔다? 이게 무슨 얘기예요? 예,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얘기 왜 나왔냐면요. 예. 그 차은택 씨가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를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 조사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 네. 예,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대통령 쪽에서는 차은택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다 끄집어내서 얘기한 겁니다. 아, 그러면서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가 내연 관계 아니었느냐. 예, 예. 그리고 그 최순실 씨,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네. 고영태 씨 집에 가서 음, 집에 갔더니 고영태 씨와 함께 어떤 여자가 자고 있는 걸 봤다. 그래서 최순실 씨가 그 여자한테 누구냐라고 음. 했더니 그 여자가 최순실 씨한테 당시 아줌마는 누구냐 이런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뛰쳐나왔다. 아, 뭐 이런 얘기 들어서 죄송합니다. 뭐 사랑과 전쟁이나 예. 뭐 이런 데 나올 법한 얘기들인데요. 어쨌든 뭐 차은택 씨가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네. 글쎄요. 신성한 대심판 정에서 이런 음.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더 이거를 좀 왜, 이 얘기가 왜 필요한 네. 거예요? 대통령 탄핵 심판에? 그러니까요. 예. 그러니까 뭐 고영태 씨가 그러니까 최순실 씨 말에 따르면 네.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를 협박을 하고 있다. 모함을 하고 음. 있다. 뭐 네. 이런 얘기들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뭐 이런 측면에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몰고 가기 위해서 뭐 둘이 내연 관계였고 치정 관계였고 이런 상황에서 고영태 씨가 모함을 했다. 그래서 최순실 음. 씨가 억울하다. 뭐 음. 이렇게 이런 주장을 좀 하려고 내놓는 것 같은데 사실 더 심한 얘기도 나왔습니다. 근데 제가 방송에 좀 언급하기가 음. 좀 어려운데요. 네. 네. 부적합한 내용을 네, 네. 헌법재판소 대신 판정에서 나왔다는 거죠. 네, 19금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좀 네.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좀 찌푸릴 수밖에 없었던 거기 어린 상황이었습니다. 학생들도 많이 그 재판 방청을 하러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네,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계속 꺼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. 이를테면 네, 이게 어찌됐든 국정농단 사건이고 네, 네,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거냐 말 거냐를 네, 결정하는 네. 매우 숭고한 법정인데 그렇죠. 네, 네. 여기에서 뭐 치정, 내연, 뭐 무슨 뭐 음, 호빠 뭐 이런 얘기도 네, 나왔다면서요. 예. 그렇습니다. 네. 호스트바 운영하는 거 알고 있었냐, 차은택 씨한테. 네, 음, 계속 이제 고영태 씨가 아까 모함하고 최순실 협박했다고 이제 최순실 씨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고영태 씨를 꽃뱀으로 몰기 위한 게 아,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고영태 씨는 꽃뱀이고 예, 뭐 내연 관계였고 호스트바에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, 그래서 최순실 씨를 협박하는 거 아니냐. 음, 그래서 과거 범죄 경력도 그래서 조회하려는 거겠죠. 네, 뭐 이런 것들 다 완성이 되면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를 협박하는 나쁜 꽃뱀 범죄자 이런 이제 모습으로 좀 끌고 가려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참 음,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음, 대통령 쪽에서는요. 왜냐하면 네, 지금까지 변론이 쭉 이어지면서요. 네, 물론 최순실 씨는 뭐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. 안종범 수석도 모두 대통령이 지시한 거다라고 그렇습니다. 했고요. 뭐 예, 차은택 씨도 어제 이제 대통령이 좀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미르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실상 네, 국정에 개입했다는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. 네,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대통령 쪽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예,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예, 좀 이런 얘기가 좀 들었고요. 예. 근데 네네 불러내는 그렇습니다. 증인마다 전부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네네 39명을 또 불러요. 네 그러게요. 이게 어떻게 그게, 보면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특검 조사와 관련해서 뭐 어차피 탄핵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하면 네, 네, 그러면 특검 때 이제 탄핵된 이후에 특검에 불려가는 것만을 막기 위해서가 아닐까. 음, 그러니까 탄핵이 되면 이제 전직 대통령, 그러니까 뭐 민간인 신분으로서 그렇죠. 예, 특검에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것만은 막기 위해서 어쨌든 예, 특검이 끝날 때까지는 예,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예.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시간 버는 거 아니냐. 좀 이렇게도 좀 읽히더라고요. 황교안 총리가 기간 연장하면 어떡해요? 그러게요. 뭐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가 그래도 예, 좀 교감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. 예, 물론 황교안 어, 총리, 예, 물론 황교안 총리가 검찰에 있을 때 박영수 특별검사를 두 번이나 상사로 모셨거든요. 네, 그래서 뭐 글쎄요 어떤
결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네.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그 박영수 특검 입장에서는 연장은 없다고 생각해라라고 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. 뭐 2월말까지 탄핵 최선을 다해서. 예, 네네. 탄핵 이후에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이 강제 수사를 받게 되는 그 마지막을 네. 피하려고 갖은 꾀를 내고 있다. 네네. 그렇지만 결국 불러대봐야 전부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거다. 이게 네네. 뭐 그렇죠. 아이러니입니까? 코미디입니까? 네. 그렇죠. 어제 출석한 차은택 씨에 따르면 네. 최순실 씨 어깨 너머로 대통령 목소리가 들렸다. 그 네네. 아무래도 둘간 사용하는 네. 전용 전화가 있는 것 같았다. 이런 증언도 네네. 있었습니다. 이게 지난번 그 정호성 비서관이 네. 얘기했던 차명폰 그걸 네네. 얘기를 하는 건가요? 이를테면 차명폰이라면 구체적으로 누구 명의로 한 건지에 대한 거가 네. 해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대포폰 아니냐. 네. 그럼 네. 이거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처벌 그쵸. 대상인 이런 상황인 거죠? 예. 네, 뭐 차은택 씨가 뭐 그 최순실 씨가 사용하는 게 정확히 누구의 명의인지는 뭐 알 수는 없다고 했는데요. 아, 그래요. 어쨌든 뭐 차명폰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. 왜냐하면 차은택 씨 말에 따르면 최순실 씨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신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폰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최순실 그- 씨와 일을 하려면 일단 대포폰을 써야 네, 돼요. 네. 그래서 어, 차은택 씨도 이제 자기 명의 핸드폰을 쓰지 않고 자기 회사에 이제 막내 작가인가요? 그 음, 사람의 이제 명의의 그 폰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차은택 씨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 최순실 씨가 4개 정도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. 아, 그 중에서 특정 전화기 핸드폰이 울리면 예, 그 최순실 씨는 같이 회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, 회의 참석한 사람들한테 손짓으로 나가라고 하거나 네, 본인이 나가서 전화를 받았다. 음, 네네 하면서 공손하게 받았는데 네, 최소 두세 차례는 박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다. 그 핸드폰에서. 네,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. 네, 근데 이제 2, 3주마다 매번 회의를 했고 매번 이제 그런 전화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네, 그래서 항상 그 핸드폰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오는 핸드폰, 그러니까 전화가 오는 핸드폰인 걸로 알고 예, 있다. 예,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. 예, 그렇군요. 네. 그 여러 정황상의 단서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직접 최순실 씨에게 전화를 해서 네. 뭔가 지시하거나 부탁하거나 예, 당부한 이런 예. 정황도 차은택 네. 씨의 증언을 통해서 네, 확인이 된 나왔습니다. 거네요. 네. 그렇죠? 그리고 그 이제 최순실 씨의 논현동 사무실에서 매번 이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요. 네, 이제 최순실 씨가 나가면, 그러니까 전화번호 나가면은 그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 최순실 씨 데스크탑 컴퓨터의 모니터 화면을 볼 수 있었답니다. 예, 예, 거기에 이제 국무회의 말씀 자료 이런 것들이 좀 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, 이제 그 컴퓨터로는 항상 대통령과 관련된 뭐 청와대 문서를 좀 수정하는 것 같다라고 차은택 씨가 주장을 했고요. 예,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연결됐다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증언을 했는데요. 네, 자신이 이제 그 이제 공무원들과 일한 내용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한테 한 번은 이제 메모를 전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. 음, 근데 이튿날 대통령이 그 내용을 그대로 읽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대로 자기가 네, 쓴 네. 그대로. 네, 특히나 그 예, 메모에는 자기가 좀 특별하게 어떤 글귀를 써놓은 게 있는데 네, 그걸 그대로 읽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, 최순실 씨가 뭐 어떤 것들을 뭐 문장이나 글을 가지고 음, 대통령한테 전달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읽는 사이구나. 뭐 음, 이런 걸 느꼈고요. 또 한 가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소름이 끼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미르재단과 관련한 건데요. 예, 최순실 씨가 2015년에 이거는 그 대통령의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예. 재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재단이 만들어졌고요. 몇 년도예요? 그러니까 2015년 초에 이제 예, 재단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아, 네, 최순실 네, 씨가. 네, 네. 예, 그리고 나서 재단이 또 만들어지면서 음, 또 포스트잇에 미르가 할 일에 대해서 적어보면 실제로 그게 다 이루어졌고요. 그리고 이런 순간에 대통령이 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,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음, 이제 했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또 그 자리에 나왔다고 합니다. 그런 거 보면서 최순실 씨의 힘을 느꼈고 소름이 끼쳤다. 예, 그래서 최순실 씨는 대통령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진 것으로 깨달았다. 이렇게 음. 증언을 했습니다. 네. 다시 들어도 참 네.
끔찍한 이야기들입니다. 네, 이게 네, 저는 이 사람들이요, 물론 이제 네, 지금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죄값을 치르고 네, 있긴 합니다만, 예, 예, 이게 이렇게 국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아시는 분들 아니겠어요? 그렇습니다. 네, 예? 네, 그런 걸 알면서도 전부 아니라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네. 이런 범죄,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가 내연 관계였고, 네, 그래서 고영태 씨가 바람을 피워서 음. 최순실 씨가 뛰쳐나왔다. 뭐 이런 관계에서 나온 얘기들이기 때문에, 아, 고영태 씨가 바람을 피워서 최순실 씨가 네, 네. 뛰쳐나왔다? 이게 무슨 얘기예요? 예,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얘기 왜 나왔냐면요. 예, 그 차은택 씨가